민주당이 휩싸인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네, 차장님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이 다시 재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지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법원에서 검찰을 기각했을 때는 이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강래구 전 감사와 이 그 돈봉투와 관련돼 있는 분들 간의 이 조직적인 어떤 공모 의혹이 지금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이 이 영장을 지금 재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강래구 씨의 2차 영장 심사가 돈봉투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윤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이제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터져 나왔을 때는 강래구 전 감사가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로서도 사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수사 계획에 약간 차질은 빚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재청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보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을 어떻게까지 보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PC의 하드를 교체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런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증거인멸을 했던 부분과 강래구 전 감사가 증거인멸을 한 부분을 과연 연결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PC의 하드를 교체한 것이 바로 강래구 전 감사의 증거인멸 우려라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내일 이제 심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나 밤이나 새벽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또는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의 방향도 좀 정해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강래구 회장은 지금 이 공여자군에 속하는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검찰이 이 받은 수수자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4단계로 간다 했는데요. 아마 이제 1단계는 실무자들 있잖아요. 강래구 이분한테 그 돈을 준 분 있잖아요. 김모 씨 사업가 그 딸이 이제 이재명 캠프의 그 정무팀에 일했다는 그 김모 씨 핸드폰이 압수수색 돼가지고 지금 포렌식 중인데 강래구 씨가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말을 맞춘 증거인멸 이런 게 정황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래구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고요. 저는 이제 그 강래구 씨하고 그다음에 그 보좌관 박모 씨하고요. 그다음에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회계 책임자 또 박모 씨. 네. 이 두 분이 다 프랑스까지 갔다 온 분들이거든요. 이런 게 실무자를 1순위로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바로 이제 그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승만 의원 있잖아요. 돈을 이게 명단이 나오는 이 분들을 두 번째로 소환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송영길 대표 이제 소환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드는 현역 의원들 한 10여 명 넘잖아요. 네. 이분들이 아마 4단계로 수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돈을 뿌릴 때 나쁜 순서대로 하면요. 나쁜 순서대로 돈을 이게 받은 사람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 나쁜 사람은 준 사람이고 세 번째 가장 덜 나쁜 사람이 전달한 신분은꾼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신분은꾼이다. 이 말은 이게 제일 책임이 가볍다. 네. 진짜 나쁜 사람은 돈을 받은 20여 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돈을 준 송영길 만약에 대표다. 이렇다면 이게 그분들이 책임 큰 거죠. 저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게 꼬리 자르기로 끝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결국에 현역 돈 받은 사람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그쪽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또 지지율이 역전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더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이 좀 강한 쇄신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이런 돈과 관련해서 정치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혐오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지지율이 뒤바뀐 거잖아요. 네. 이건 뭐 이런 정황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원내 총무가 바뀌면서 지금 이성민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당과의 어떤 고리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정근 씨 돈봉투의 사건은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되는데 아까 강래구 씨의 어떤 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이게 기각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와 이제 진술인데 그것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 안 받았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금 돈이 어디서 왔는지 마지막 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래구 씨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소명이 아주 뚜렷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런 맥락이라 그러면 이 두 의원들도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확실한 어떤 진술과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건들이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상이 더 안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까지 짚어봤습니다.